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양국의 대화 기대감도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부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많습니다.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이렇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증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까요? 뭐 계속 관심을 받겠죠. 뭐 이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제가 오늘도 저도 좋은 스튜디오에 와서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장에 대해서 하여튼 올라오면 좀 현금 비중 늘리고 저희가 신중한 대응을 강조해 왔는데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 구간이 좀 노출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주식을 좀 더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본다면 박스권이겠지만 네. 사실 뭐 예기치 않은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터졌을 때부터 시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졌을 때 쉽게 봉합될 거로 생각하고 뭐 별일 있겠나 했지만 우리의 우려보다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기회로 본다면은 시장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2,600 전후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네.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뭐 뱅크런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근데 스위프트 결제망 다들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막 너도 나도 전문가가 될 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결제망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기업들은 결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워지고요. 네. 또 하나 누구나 다들 요새 이제 알려졌듯이 결국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자원을 건들게 되면 소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겠죠. 네. 그럼 당연히 기업 이익도 상당히 좀 예상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결국 한마디 말씀드리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 기대는 경기 기대는 약화되고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작년서부터 뭔가 이것이 고민이다. 우리 시장을 좀 걱정해온 분들이 얘기해왔던 건데 오히려 이런 게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더 이상의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스위트망 문제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고 어느 산업이 문제고 계속 되겠지만 결국 이 문제가 결국 시장 자체를 부서뜨릴 만한 새로운 악재냐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 되면서 네. 이 쏠려있던 시선이 향후 3월 FOMC를 앞두고 네. 다시 연준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지난 주말 발표됐죠. 이 미국의 근원 PCE 지수가 5%를 웃돌면서 연준의 긴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또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좀 낮게 보고 있는데 이 매파적 행보도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최소한 빅스텝 가능성은 좀 낮아졌죠. 네. 우리들이 이제 연준 의사록 볼 때마다 우리가 1월 달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이런 말이 논의됐어. 그래서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결국 연준의 QT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발표된 걸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QT에 대한 우려도 어느 시장에서 공감을 하고 이제 많이들 인지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 17일 날 연준이 열리면 그때까지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우려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결국 인플레 우려가 그렇죠. 올 하반기쯤에 잡힐 것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 상승 요인이 사라지지 않고 네.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여러 군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마저도 그 물가가 안 잡힌다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되는 부분에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연준이 만약 3월 7일 날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고 장이 무너지고 그럴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시나리오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친 우려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앞서서 뭐 연초에는 현금화 비중 높이자라고 네. 많이들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면 주식도 증시도 바닥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바닥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작년에 계속 좀 3,000인 이상에서는 주식 비중을 현금 비중 늘려야 말씀드렸죠. 거기선 사갖고 버티기가 쉽지 않은 지수대였거든요. 네. 근데 제 말은 이런 거죠. 뭐 2,600대 사서 우리가 뭐 판단이 틀려서 잔소
부담스러운 기간이 있다 치더라도 이 정도 지수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지수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2200, 2300 가는 장이 아니라면 지수로 평균적인 지수를 레벨로 놓고 본다면 뭐 2600 전후에서 뭐 2500 가도 2400 간들 뭐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선 주식을 늘려야 되고 흔히 우리가 숲과 나무를 놓고 본다면 나무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또 온 거 아니겠는가? 네. 거의 저희 이베스트 리서치 하우스 입장에서 1년 반 정도 만에 거의 저희 바이코를 최근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오늘 이렇게 또 환경 TV 오픈했던 날 말하게 돼서 기쁜데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가서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네, 우크라이나 이슈도 뭐 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다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 얘기도 아마 이것 때문에 문제되고 저것 때문에 문제되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소위 특수가스 이슈로 소위 IT 업체들 문제되는 거 아닌가 얘기했지만 뭐 또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슈가 아닐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더 이상의 자극적인 악재를 어쩌면 받아들일 만한 레벨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콜을 또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바이콜은 바이콜인데 노폐를 높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저하고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상단을 열어놓고 보시는지 이를 또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뭐 저희 리서치 저의 의견만은 아니고 저희 전략팀에 뭐 잘 아시지만 신용호 네. 팀장이랑 같이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근데 많이들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올라가면 한 2,900에서 3,000원 갈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중에. 그럼 예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굉장히 싸 보였겠지만 네. 이제는 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수입니다. 근데 2,600에서 한 2,900, 3,000만 가도 때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상당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의 성격은 박스권 장세예요. 추세 시장이 아니라. 근데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인데 그래도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숲보다 나무를 좀 골라서 접근해도 되는 시기에 왔다. 네. 작년에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숲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숲이 어떤 모양이 갖춰질지 불확실한데 거기서 무슨 종목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게 좋았다고 본다면 이제는 좀 나무를 어떤 나무가 좀 오랫동안 햇빛을 받고 자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나무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일 3월 시장 시작 아닌가요? 네. 이 주식 비중 그러면 늘려도 될지 뭐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나무를 좀 살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라고 한 상태에서는 네. 2월 한 저희가 둘째 주인가 그때서부터는 현금 비중을 이제 줄여라는 입장을 선회를 한 상황이고요. 뭘 사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에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6개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6개월, 최소한 12개월 뒤에 어디가 좋아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제는 다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겠구나. 그래서 여행주도 되는 거고 항공주들도 상당히 예. 움직임이 좋죠. 네. 또 백화점이 됐던지 간에 뭐 또 의류 업종이 됐던 소위 리오프닝으로 불리우는 것들이 되는 거죠. 성장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엔터나 소위 그런 쪽들은 무대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축은 서비스업 쪽의 개선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리오프닝 쪽일 겁니다. 두 번째 들을 수 있으면 정책 전환의 가능성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선거가 결정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정책은 좀 변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안 좋았던 게 좀 좋아지겠죠. 네. 항상 정책이라는 거는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원전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 부동산 관련 정책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요즘 많이 강조드리는 게 시장에서 지난 2년간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면 주식 투자 인구가 매우 늘어났다는 네. 거죠. 예전에는 펀드나 이런 간접 투자 인구가 많았었는데 직접 투자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불만들이 커지신 거죠. 왜 내가 주주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자본시장이 고도화되기 직전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유동성, 잉여 현금을 어떻게 쓰냐예요. 보통 이 과거에는 우리 증시에서는 잉여 현금을 소위 내부적 투자를 더하거나 M&A를 하거나 이래서 ROE가 높아지는 걸 더 추구했다면 이제는 잉여 현금을 배당을 많이 주거나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 주거나 이런 주주 정책이 있는 것들을 확실히 더 우리가 밸류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의 종목들도
은근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누가 감히 함부로 분할해서 막 동시상장하고 맞아요. 그러겠어요. 물적 분할. 이거 여론이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 가치가 좋은 기업들도 분할 이슈가 있는 회사들도 네. 같이 덩달아 주가가 약화되어 있었다면 한번 다시 볼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제가 뭐 넓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소위 나무들 중에서 분명히 시장에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나왔고 그러한 기업들은 아마도 상반기 중에 상당히 시장을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어떤 예.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자동차 쪽 정말 이 정도면 바닥일 것이다 다들 생각했던 그쵸. 부분에서 지하실을 파고 내려갔어요. 현대차가 오늘 또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갔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 과연 언제 풀릴지 자동차 쪽은 언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개가 겹쳤죠. 예. 네. 첫째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첫째는 러시아 사태가 딱 나니까 네. 사실 러시아 전체 GDP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결국 자동차 관련된 수출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문제가 되죠. 네. 또 하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두 군데에서 특수가스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근데 특수가스는 알다시피 반도체 메모리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는 독과점적 기업이니까 공급에 차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문제는 여러 가지 파운더리 분야는 문제가 되는 거죠. 특수가스. 그렇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또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가 또 파생되는데 물어보셨으니까 어떤 세트를 만드는데 메모리만 갖고 안 돼요. 파운더리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차질이 오는 거죠. 여기서 또 뭐가 연결될까요? 미국의 물가를 보면은 최근에 소재 가격도 문제지만 서비스 가격, 임금이 문제였고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고 또 자동차 가격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직격탄을 맞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를 좋게 봤던서 네. 반성하는 차원이지만 돌발 악재가 생긴 섹터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섹터들은 상당 부분 더 고생을 하겠죠. 그렇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손절하기엔 늦은 타이밍이고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도움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결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과거의 결정을 어떤 결정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시점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그 결정에 반하는 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 과거의 결정을 벗어나서 다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절매입이 아니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시점에 더 좋아지는 곳이 보인다면 네. 최소한 시장이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라면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우호적으로 변하는 방향에 베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뭘 손절매 이런 차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제가 그걸 직접 조언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 결정에만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게 꼭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네.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과거에는 종속되지만 안 된다. 네. 네. 지금까지 윤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